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인가 이기주의인가? 우리들은 끈질기게 사랑의 개념이란 확고하고도 절대적인 소유를 뜻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아왔다. 이것은 수천 년의 공포와 고뇌를 거쳐 우리들의 선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당시에는 금과 말과 그리고 여자를 강탈하기 위해 마을을 습격하는 것이 예사였다. 금과 말과 여자는 교환될 수 있는 재산으로 간주되었으며 또 일말의 주저없이 거래되었던 것이다. 남자가 영혼을 가졌다면 여자도 역시 영혼을 가져야 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후, 카톨릭 교회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의문시했다. 그리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게 된 후, 우리들은 아직도 여성이 원할 때는 그들의 육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들이 바라지 않을 때에 아이를 낳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와 일부 정부는 낙태와 피임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돈을 훔치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죽인다면 그는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을 때 소위 치정범이라고 불리는데 이 경우 때로는 56년의 징역을 살고 끝나는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죽여도 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리도록 그 구성원에게 권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들이 사랑에 대해 매우 기묘한 관념을 지니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은 사랑과 이기주의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혀 상반된 것으로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는 것만을 생각한다. 반대로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자는 받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기주의자는 그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에게서 더 큰 즐거움을 얻은 후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되면 받는 것이 습관이 된 자신의 쾌락을 결국 빼앗기게 되는 셈이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인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파트너가 더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자는 그의 파트너가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파트너를 감시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파트너가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준다. 이기주의자의 파트너는 쾌락을 주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행복을 몰래 훔치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금단의 열매를 먹을 때와 같이 더욱 희열을 느끼게 되어 결국 공범자로서 두 사람은 더욱 강하게 결속된다. 참된 사랑을 받고 있는 파트너는 기쁨을 주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멋진 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배려해 준 자신의 파트너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이 새로운 경험에 의해 더욱 풍부해지게 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파트너가 서로보다 더 완성을 기할 수 있는 멋진 상대를 만났을 때 자기 연인이 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자신도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기주의자는 그의 재산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그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되는 것보다 자신과 불행하게 남아있는 것을 바란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총을 빼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는 파트너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연인의 육체로부터 다른 자가 쾌락을 취한다는 사실만을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자기 뼈다귀에 다른 개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개와 같다. 이 개는 이빨을 드러내고 그의 뼈다귀를 숨겨놓는다. 이기주의자는 이 개와 똑같다. 개가 그의 뼈다귀를 소유하듯 이기주의자에게는 파트너가 그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파트너가 주는 쾌락이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파트너로부터 쾌락을 얻는 것을 볼 바에는 차라리 파트너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 질투라는 이기주의의 한 형태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자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생물 로봇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성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며 각자가 반쪽 설계도를 지니고 성교시의 완전한 설계도를 만들어 여성으로 하여금 아이를 만들게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 생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교의 행위가 매우 즐거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각각의 반쪽 설계도가 교환되는 생식기에 신경말단을 부착함으로써 양자의 접촉이 쾌감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한 남성 로봇이 한 여성 로봇을 처음 만날 때 그들은 서로를 알게 된다. 말하자면 서로 상대방 프로그램의 일부를 알게 되고 서로 마음에 들면 즉 그들의 프로그래밍이 어떤 일정한 정신적 조화로 이끌어지면 그들 속에 일어나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그들은 성교 시에 갖는 쾌감을 가능한 한 자주 즐기기 위해 함께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봇 중에 한쪽이 다른 로봇을 만났는데 그 로봇의 프로그래밍이 매력적으로 보였다거나 그의 몸체에 대단히 이끌렸다고 하자 그때 이 로봇의 이전 파트너는 두 가지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는 자기 파트너의 프로그래밍이 다른 로봇과 함께 함으로써 풍부해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격려해 주거나 아니면 파트너에게 일체 다른 이성 로봇과의 접촉을 금하게 할 것이다. 만약 후자와 같이 행동했다면 그것은 그 로봇이 그렇게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로봇이 자신과는 완전히 독립된 다른 개체를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성급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앞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갈 유일한 사람이다. 앞으로 내가 더 이상적인 사람을 만난다 해도 나는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정조를 지키겠다. 이유는 이 사람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된 것이 운명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조라는 것의 정체이다. 아직도 원시 문명의 잔재가 남아있는 수많은 나라에서는 여성이 여전히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결혼할 의사를 비치는 신랑감에게 지참금을 제공해왔다. 반면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신랑이 될 사람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가축이나 다른 선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상업적 거래와 인간관계를 혼동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노예제도로 발전될 수 있는 소유관념을 잠재적으로 유발시킨다. 이제 막 만난 사람과 함께 여러 번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게 된다면 배우자에 대해 값을 지불했을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각성한 사람은 파트너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에 끌리는 모든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험에 의해 그 자신 풍부해지고 특히 파트너가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감성이 개화되어 더욱 친밀한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각성의 과정에 있어서도 콘트라스트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각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파트너를 바꾸도록 자신을 강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동일한 인물 속에 부단히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법을 알고 있는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파트너는 사랑의 관계에 있어 불가피한 습관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상력과 환상을 불어넣는 법을 알고 있다. 습관은 사랑의 치명적인 적이다. 이러한 정보의 끊임없는 교환 속에서 파트너 쌍방의 대화가 지속될 수 있다. 상대방의 발견이나 성찰로부터 서로가 이익을 도모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감각을 개선시키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각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신에게 강요하지 않고 한 사람만의 파트너와 강렬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형성하는 그 자체 복합 조직체는 외부에 대해 완전히 열려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파트너 각자가 제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각자는 상대방의 체험이 풍부해지면 질수록 자신의 체험도 풍부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각성이란 인간이 그의 환경과 교류하는 능력 즉 감각에 의해 전달된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다. 실제로 INTELLIGENC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INTELLIGER이로서 사물을 서로 연결하다를 의미하며 웰라이지어리는 연결하다를 뜻한다. 그러므로 각성이란 지성의 발달, 즉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개선을 말한다. COMPREHEND는 라틴어 COMPREHEND에서 왔으며 한데 모으다를 의미한다. 또 하나의 흥미있는 사실은 CONSCIOSNESS의 언어로 이것은 한데 모아 알게 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로부터 유래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의식 CONSCIENCIA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함은 우리들 속에 있는 무언과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한에 대해 우리들의 이해력과 지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지각의 향상을 통해 우리들 속에 내재하는 무한소와 우리가 그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 무한대가 우리들 안에서 서로 알게 되는 것이다.